여러분, 매일 수많은 말을 하고 사시잖아요. 말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말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운을 빨아들이는 말이 있고 2번, 운을 자꾸 버리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무슨 이런 이름표가 있을까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운을 버리는 말은 결국은 인생의 후반전, 말년운을 망치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랑 같은 겁니다. 안 좋은 말로 운을 계속 쓰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운을 버리는 말과 운이 쌓이는 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운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 운세. 여러분,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실수나 나의 약점을 남에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는 누가 들어주니까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나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영원히 내 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은 친구고 가족이고 연인이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면 평소에 가볍게 꺼냈던 내 약점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없는 얘기까지 덧붙여져서 전해질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라든가 요새 힘들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한 푸념이 사업이 망했다는 식으로 소문이 쫙 퍼져요. 나중에는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은행 대출까지 안 되는 지경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나 실수를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면 익명이 보장되는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의지하는 건 일시적입니다. 결국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약점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돈 이야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거든요. 사람이 돈을 벌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그래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의 우쭐함이 결국 내 인간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됐네, 축하해 하겠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 이야기는 질투를 부릅니다. 친구가 처음엔 축하해주는 척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덜 버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더 버는 사람은 비웃어요. 결국 어느 쪽이든 나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티를 내면 손 벌리는 사람도 생깁니다. 친척,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까지도 너 돈 좀 있잖아 하면서 슬쩍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한 번 거절하면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흥청망청 쓰다 보면 사람들한테 둘러싸이죠. 처음엔 축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돈이 떨어지면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돈이 있든 없든 혼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집은 돈이 많다라고 자주 말하면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대만 커지고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기대려 하면 오히려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말년에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봅니다.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아요. 돈이 생기면 말로 자랑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기부하거나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돈은 소리 없이 쓸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운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입 조심하세요. 그래야 그 복이 오래갑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고 나갈 때는 시끄럽게 나간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재물이 조용히 들어와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입을 잘 지키세요. 세 번째로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쉽게 꺼내면 안 됩니다. 괜히 별 생각 없이 정치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해요. 정치적 견해라는 건 논리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금이 갑니다. 실제로 자식과 부모가 정치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도 흔합니다.
정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건 너무 흔한 일이에요. 특히 술자리나 직장에서 정치 이야기는 더 위험합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분위기가 얼어붙고 심하면 인간관계 자체가 끝나기도 해요. 사주의 구설수가 강한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망치면 내 생활이 진짜 흔들려요.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면 상대방은 불편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들어주는 척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권유하면 점점 거부감이 생깁니다. 특히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같은 말은 독선적으로 들려요. 본인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은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사람 사이도 멀어지는 거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사주에 귀인이 많은 사람도 입을 잘 관리해야 그 귀인이 오래 머뭅니다. 정치든 종교든 내 생각과 가치관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남의 생각도 소중해요. 굳이 꺼낼 필요 없는 주제라면 입을 다무는 게 답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세요. 인간관계는 논리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남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입장에서야 기쁘고 자랑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 기쁨을 밖으로 내보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 마음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만 끊임없이 자식 자랑을 하면 상대는 점점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애는 대기업 다녀. 우리 애는 의사 됐어. 축하받을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속으로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 같은 생각이 들면 듣는 사람은 점점 거리를 두게 돼요. 사주를 보면 자식운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이 잘 되는 삶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도 있고 자식으로 고생하는 삶을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운명이고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독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자식의 성공에서 찾으려 하는 거죠. 결국 자식의 성취를 자기 자랑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결국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생은 깁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영원히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금 늦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랑을 앞세우면 주변에 벽이 생깁니다. 진짜 자식이 자랑스러우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자식 자랑을 줄이면 오히려 인간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자식에게 더 좋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로, 남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의 독보다 무서운 것이 혀의 독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연을 끊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험담을 했다가 그게 돌고 돌아 자기 귀에 들어와서 큰 갈등이 생긴 분들 정말 많으세요. 듣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죠. 그 순간은 내 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험담을 전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한 말이 돌아와서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게 사주에서 말하는 구설수입니다. 구설수가 일어나면 운기가 꽉 막히게 됩니다. 험담을 하면 처음엔 공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험담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남 얘기를 하고 다니네. 이런 인식이 생기면 결국 내 평판이 나빠지고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계속 남을 험담하면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험담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결국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이게 바로 귀인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 곁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도 입은 재물을 부르는 문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이 좋으면 재물운도 좋아지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충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고도 자칫 꼰대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데 라고 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등대와 같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알려주지만 굳이 끌어당기지는 않죠. 필요할 때 정확한 정보만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운을 바꿉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험담을 줄이면 인간관계도 편해지고 운도 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너무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자꾸 자랑하면 현재의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초라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 하면서 술자리에서 옛날 얘기만 꺼내는 분들. 처음에는 다들 들어줍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과거에 대기업 임원이었다, 큰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운을 봐도 과거 얘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현재 운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에 집중을 못하니까 운이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이 빛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랑은 내가 하면 빛이 바래고 남이 하면 더 가치가 커집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은 과거를 떠들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남들이 자연스럽게 그 업적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지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힙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현재를 잘 살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지금 여기를 강조하신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과거 얘기는 접어두고 지금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막혀있던 운이 트이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에게 미래의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만듭니다. 이건 그냥 속담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명리와 사주를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진리예요.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반복해야 하는 좋은 말부터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운이 좋다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주에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오는 겁니다. 같은 기회를 마주해도 반응이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걸 기회로 보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더 많아지고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꼭 말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고난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은 결국 잘 풀릴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다, 해볼 만하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누군가는 해볼 만하다라고 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인정하는 말이 결국 현실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잘 될 운명이다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건 명리학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길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말은 내 인생이 그렇지 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상태를 고착화시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운이 막힙니다. 변하는 노력에서 시작되는데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말을 하면 운도 멈춰버립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그럴 줄 알았다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당연하게 여기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늘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난 운이 없어입니다. 여러분,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귀인이 와도 못 알아보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 말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운이 좋다. 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을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막혔던 운이 트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기적을 항상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며 대박 재물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여러분의 사연과 행운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기적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